지난 영상에서 편도체가 어떻게 발표를 위험으로 학습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편도체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와 같아요. 발표는 위험해라며 우리가 발표 상황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서죠. 그래서 발표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발표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확고해져 갑니다. 해결책은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발표와 만나서 쌓인 오해를 푸는 거예요.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 않고 계속 피하다 보면 오해는 점점 더 커지죠. 하지만 다시 만나다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좋은 경험도 생기면서 관계가 개선되죠.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무작정 만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고 안전한 만남으로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크게 싸운 친구와 갑자기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큰 싸움이 날 거예요. 대신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편도체는 마치 5살 어린아이와 같아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서서히 조심스럽게 발표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잖아요. 대신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아보고 맛있는 사탕도 받아보면 서서히 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번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칫 만나서 불안을 경험하게 해서는 오히려 만남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이렇게 말이죠. 조심스럽게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편도체는 자기의 정보를 서서히 바꿉니다. 발표가 그렇게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은 아니구나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발표와의 조심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거울 앞에서 혼자 발표해 보세요. 관객은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엔 가족이나 친한 친구 한 명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 그리고 동아리나 발표 모임에서 4~5명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거예요. 발표 내용은 편안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떠올릴 때마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주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편도체의 정보가 갱신되어서 발표를 불안한 것으로 간주해서 나왔던 몸의 반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공포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체계적 둔감법의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배우 우피 골드버그는 어린 시절 비행기 추락 사고를 목격한 이후 20년 넘게 비행기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손발이 떨리고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면 숨 막히는 느낌과 두근거림이 있었죠. 20년 넘게 비행기를 타지 않고 미국 대륙도 항상 버스로만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히트작 시스터 액트가 영국 런던에서 뮤지컬 데뷔를 하자 공포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두려움 없는 비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침내 비행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려 20년 만에요. 프로그램은 모의 기내 체험에서 시작해 조종사와의 대화, 단거리 실제 비행, 장거리 실제 비행 순으로 점진적으로 비행에 노출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녀는 한 토크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탔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줄 알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미 공포증을 극복한 사례도 있어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치료받은 머펫이라는 여성은 20년간 극심한 거미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창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차 안에서도 살충제를 뿌렸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자 그제서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계적 둔감법으로 12주 치료를 받았고 최종 치료는 가상현실 속 거미를 만질 때 실제로 털이 있는 장난감 거미를 동시에 만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강박적으로 거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캠핑까지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극복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증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극복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대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결국 발표 불안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발표라는 물에 발가락부터 천천히 담가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어린아이 같은 편도체를 달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편도체에게 발표는 위협이야 라는 정보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을 차단해야 해요. 편도체는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링해요.
우리가 발표는 두려워라고 생각하면 편도체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른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쉴 새 없이 확인하면서 그중에서 생존에 위협이 될 것들을 저장해서 피하게 합니다. 우리가 발표는 무서워라고 생각하면 위험, 피해야 함으로 저장하는 거죠. 발표는 소통이야라고 생각하면 안전, 계속 진행으로 저장하죠. 편도체에게 우리의 생각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발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발표와 좋은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발표에 대한 해로운 생각을 계속하면 또다시 편도체에게 발표는 위험이라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 특히 전두엽을 하나의 케이블 텔레비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채널이 수백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류의 불안 채널에 붙잡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채널이 선호 채널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과 이미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늘 보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올해 박사 학위를 꼭 따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연도에도 가능할지 자꾸 걱정이 든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걱정하는 나 자신을 타인처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군. 이번에도 내가 학위를 받지 못할 거라고 넌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선 자기가 발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생각을 미리 결정해서 그 생각을 종종 떠올리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중에 아주 효과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청중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발표와 관련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청중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요.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생각들로 무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유익한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동반자나 헬스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죠. 발표 불안 극복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 발표를 들어주고 피드백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도 중요합니다. 편도체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는 발표 모임을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그것이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멋진 출발점이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없애고 편도체에게 새로운 학습을 시키는 핵심은 다음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편도체에게 발표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둘째는 쉴 새 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편도체에게 발표 관련 좋은 생각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편도체가 과하게 반응할 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이 갑자기 쿵 내려앉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표가 즐거워지는 곳.